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TV입니다. 자,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요. 자, 십자인대 파열이 됐어요. 근데 이 십자인대 파열이 교통사고로 될 때도 많죠. 될 때도 많은데, 이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파열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말했죠.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교 생활 중에 다쳤을 때 학교 안전공제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 생활 중이라면요. 학교 수업 중은 물론이고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뭐 야외 활동 있죠. 야외 활동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정상적인 경로에서의 등하교 시까지 전부 다 학교 생활로 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중에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라고 하면은 학교 안전공제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요. 학교 안전공제 청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자, 이거 괜히 청구했다가 학교에 청구했다가 애한테 불이익 받는 거 아닐까?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학교 안전공제는요. 학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냐면 자, 택시 공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각 택시 회사가 보험료를 걷어서 공제회를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안전공제가 뭐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전부 다 보험료를 걷어요. 보험료를 걷어서 이 공제회라는 보험회사를 만든 거예요. 네. 결국은 학교 안전공제는 학교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 학교 안전공제의 대상은요. 학생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 체험활동,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이 우리 이제 애가 체험활동 하는데 뭐 체육활동이라든지 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는데 부모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부모가 다쳤다라고 하면은 부모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보상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보험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게 학교에 청구하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애가 다쳤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학교 안전공제 그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실비를 들어놨기 때문에 실비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학교 안전공제는 안 받아도 된다.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실비하고요. 학교 안전공제는 별개입니다. 간혹 가다가 학교 안전공제 청구를 하려고 하면 학교 안전공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실비보험 가입했으면 실비에서 받아라. 네. 우리는 안 나간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도 딱 버젓이 질문 답변 내용에 실비보험하고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실비를 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학교 안전공제 이거는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사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안전공제 그러니까 십자인대 파열이 됐어요. 학교에서 체육대회 십자인대 파열은 보통 어떤 경우에 파열되면 축구할 때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턴을 할 때 다리가 바깥으로 꺾이는 경우 무릎이 앞뒤로만 무릎이 꺾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옆으로 틀어지는 경우 보통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됩니다. 그리고 계단 막 뛰어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넘어지면서 계단에 무릎을 그대로 박았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방 십자가인대 파열이 된 거고 자, 근데 뭐가 궁금하냐. 치료비는 받았답니다. 치료비는 받았는데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학교 안전공제회 소송을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을 거고요. 그거는 학교 안전공제 담당자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각 전국에 있는 학교 안전공제 담당자가요. 십자인대 파열로 소송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소송을 많이 한 이유가 뭐냐? 보험사에서 학교 안전공제에서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안 준다는 기준은 뭐냐? 자, 보험사도 그렇고요. 학교 안전공제도 그렇고 자기들 내부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지침은 말 그대로 내부 지침입니다.
학교 안전공제 담당자들이 그 내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냐 마냐를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학교 안전공제에는 법령에 국배법을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국배법을 보면요. 국배법에서는 십자인대 파열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12급 장애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10급 장애에 해당한다. 12급 장애에 해당했을 때는 장애율이 15%, 10급 장애에 해당했을 때는 장애율이 30%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법령이에요. 자, 근데 그 법령을 가지고 학교 안전공제에서는요,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보험금을 지급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십자인대 파열은 사실 그래요. 측정하는 의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학교 안전공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환자한테 제일 불리한 방법으로 장애를 측정하는 거를 요구를 하는 거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학교 안전공제에서 무슨 장애 측정 방법에 따라서 딱 해달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의사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건데, 소송을 안 하고 그러면 지급을 하면 되잖아, 학교 안전공제에서. 근데 소송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0mm가 넘게 나오면 원래 10급이거든요. 근데 10mm가 넘게 나오는데 12급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합의해서 끝내는 경우 말고는 정확하게 12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진짜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소송이 제기가 된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되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손해사정사가 학교 안전공제 소송 안 하고 12급 받을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요,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 전에 다 후유장애 진단을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송 안 하고 끝났어야 되겠죠. 더더욱이, 왜냐하면 학교 안전공제에서는 저희 사무실 그렇게 소송을 많이 하는데, 네, 당연히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사무실에도 십자인대 파열 가지고는 단 한 건도 제대로 지급된 적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2급이에요. 근데 학교 안전공제하고 14급에 합의를 한 겁니다. 14급에 합의를 하고 끝내고 보험금이, 그러니까 12급하고 14급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12급은 장애율이 15%거든요. 근데 14급은 장애율이 5%예요. 그러면은 3배가 차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12급 기준이면요, 장애 보험금으로 쳤을 때 한 1억 2천 정도 돼요. 1억 2천 정도 되는데 14급을 받으면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억 2천 받을 걸 4천만 원 받고 끝낸 경우가 아니라고서는 제대로 지급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소송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냐,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되냐. 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 사건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 사건은 뭐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도 없다. 네, 그냥 상담만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학교 안전공제의 십자인대 파열은 전문가 도움 없이는 못 받고요. 그리고 소송 없이는 올바르게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십자인대 파열은 소송 갔을 때 거의 저희가 보면은 평균적으로 12급이 많이 나옵니다. 한 80% 정도가 12급이 나와요. 그러면은 금액이 한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더불어서 십자인대 파열 말고 학교 안전공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 과실 상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담당자도 있어요. 근데 십자인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입한 보험, 암보험금, 사망보험금, 과실 따집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폈다라고 해서 암진단금, 자기 과실이 있다. 네, 암진단금 5천만 원 가입되어 있는데 과실이 20% 빼고 4천만 원만 주겠다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암진단금, 내가 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거는요, 보상이에요, 보상. 우리가 자동차, 그러니까 과실을 따지는 거는 배상을 과실을 따지는 거고요. 지금 십자인대 파열, 그러니까 학교 안전공제라든지 우리가 따로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든지 암보험 이런 거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보상에는
과실상계를 못해요. 자동차 사고는 배상, 그리고 이렇게 따로 가입한 보험은 보상.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 그러니까 이 학교안전공제에도 과실상계를 절대 못한다. 그래서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애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그래도 과실 없어요.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청구를 하실 때, 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고등학교 때 5년 전에 다쳐가지고 수술했다. 근데 지금까지 청구 안 했다. 그럼 청구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장애보험금. 왜냐? 후유장애를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 후유장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그 당시에 치료비 청구를 했었어야 돼요. 자, 치료비 청구를 하고 치료비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장애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5년 전에 다쳐서 치료비조차 청구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불가능해요. 왜냐? 청구권 소멸시효 다치고 나서 3년 안에 청구했어야 되는데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치료비 청구했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 치료비도 청구 안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청구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공제에는요, 비급여는 보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료보험으로 처리했던 거, 그것만 보상이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아니면 얼굴이 찢어졌다, 아니면 넘어져서 뭐 상처가 생겼다라고 해서 성형외과 간다. 그러면 학교안전공제 보상되냐? 성형외과 가도 보상은 돼요. 대신 의료보험 처리된 것만. 근데 성형외과의 거의 대부분은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성형외과를 가려면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처리를 받고 그리고 학교안전공제 청구하시면 그 부분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처리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은 전부 다 자기 부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 학교에서 학교 생활 중에 다쳤다. 그게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사든, 아니면 학교에 위탁받아서 학교에서 일하던 사람이든 학교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꺼려하거나 우리 학생한테 피해가는 일 없다라는 거, 그 점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리를 절대 뺏기지 마세요. 권리는 모르면은 모르는 사람이 꼭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이라도 방송 부분 본 분들은 학교안전공제 청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청구를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제, 학교안전공제에 관한 주제, 이번 주제도 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